네, 예제 10번 원룸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미 완성된 도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단어적 의미는 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설계 요소끼리 묶어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도면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클릭해보면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레이어 목록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치수에 관한 레이어를 한번 이 램프 부분을 꺼볼게요. 그러면 치수선이 사라졌죠? 그리고 제가 가구에 대한 레이어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구 부분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호에 대한 레이어도 한번 꺼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벽체만 남게 되었는데요. 공사 범위 밖에 있는 이런 고정된 벽체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창호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레이어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서 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다른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얀색 선 하나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색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죠. 이것은 이제 같은 레이어는 같은 색상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거는 같은 레이어다. 다른 레이어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총천형한 색으로 출력하진 않고요. 흑백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는 이제 색상으로 레이어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파악하기에 조금 더 쉽겠죠. 오늘은 도면을 그리기 전에 레이어를 먼저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 파일을 보면 하단에 레이어의 종류들 그리고 각각의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저희는 6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볼 거고요. 레이어에 대한 거는 여기 홈 메뉴에서 여기 탭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제 역삼각형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만들어진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에서는 0번 레이어만 있습니다. 생성시키는 건 여기 레이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레이어를 관리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여기다 추가시켜야 되죠.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레이어는 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면 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이러한 아이콘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뾰족뾰족하게 노란색 불빛을 갖고 있는 얘만 사용을 할 겁니다. 얘가 바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시키는 버튼이고요. 한글도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한 한 영문으로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요. 컬러는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고 컬러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컬러 쓸 수는 있지만 여기 기본 색상들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센터선은 1번을 선택했고요. 여기에 라인 타입은 저희가 중심선을 1.3선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받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로드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 2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시고 OK 하고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라인 타입에 들어가서 이 센터 2라고 하는 아이를 클릭해서 OK 해주세요. 저희가 또 이제 계속 생성을 할 텐데 이번에는 벽체선 FL이라고 하는 선을 받을 거고요. 얘는 2번 컬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라인 타입 센터 2 하면 안 되죠. 다시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눌러서 이번에는 창문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4번 컬러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 그대로죠. 다음은 가구에 해당하는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은 6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 패턴에 사용할 레이어를 하나 생성시켜 주시고요. 얘는 8번 짙은 회색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1번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레이어 모두 다 완성시키면 되고요.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 이렇게 지정한 대로, 그리고 라인 타입도 센터선만 센터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닫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그려야 되죠.
네, 이번 도면은 중심선 치수가 나와 있네요. 가장 큰 4,500에 6,950. 렉탱글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지금 이 선은 벽체 중심선이죠. 네, 여기에서 양쪽으로 100과 100씩 해서 총 벽 두께가 200인 벽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옵셋으로 거리를 100을 주고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어를 좀 바꿔볼게요. 이 선은 가운데 있는 선은 저희가 센터선으로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선은 벽체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이 모든 선들을 선택해서 한번 분해시켜 주겠습니다. 센터선의 간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PR로 속성창을 띄우시고 속성창 이렇게 숨어 있으면 갖다 대면 꺼내집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라인 타임 스케일을 한 20을 주겠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애매해서 객체의 속성을 복사시켜주면 되죠. 가운데 있는 선 잘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체 중심선은 실제 존재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벽체선에서 살짝 빼서 구분을 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끝점을 잡아서 여기만큼이 100이죠. 그리고 200만큼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8 켜줘서 그러면 총 300 거리만큼 또 마찬가지로 300 여기도 300 여기도 300 또 위에 여기도 이렇게 한 선만 잡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선들이 이렇게 벽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이제 벽체 중심선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창문이 들어갈 부분을 이제 뚫어줘야 되죠. 벽체 중심선에서 1350이 같네요. 그럼 옵셋으로 이 선은 벽체 중심선이 아니고 실선이 돼야 되죠. 요만큼 떨어진 선이 벽체 중심선을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옵셋 1800 해서 여기를 트림으로 창문이 들어갈 자리를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죠. 그리고 애매해서 여기도 벽체선이 되도록 이렇게 복사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볼까요? 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욕실에 대한 부분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옵셋 1125 다시 ESC 하고 옵셋 1075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선에 있는 것은 벽체 두께가 200인 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100씩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선은 벽체 두께가 150이기 때문에 75씩 이렇게 여기도 헷갈리니까 이제 MA로 레이어를 조금 구분해주는 게 좋겠죠? 벽체 선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2400까지 가죠? 옵셋 2400 여기도 옵셋 100씩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레이어도 가로 변경시켜 줍니다. 네, 여기 크게 욕실 큰 부분 먼저 한번 정리해 줄게요. 선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직각으로 만나니까 플랫을 하는 게 좋겠죠? 발감 0인지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좀 잘라주겠습니다. 트림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게 여기 안 자른 이유는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지워주려고 자르지 않고 여기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안쪽에서 1400까지 간 다음에 끊어지죠. 그래서 옵셋 1400 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바로 F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를 선이 훨씬 줄어들었죠. 여기만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고 한꺼번에 잡아서 지워주고요. 벽체 중심선이 여기 이렇게 다 끝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가 잡아서 저는 보통 끝선에 놓고 이 상태에서 200만큼 다시 빼줍니다. 여기도 끝선에 놓고 다시 200만큼 나올 수 있게 여기도 끝선에 놓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욕실에 대한 벽체 선을 만들었고요. 여기 문을 뚫어줘야 되죠.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벽체에서부터 100만큼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800 욕실의 문은 이제 800 정도 하면 적당하고요.
트림으로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MA로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여기에서 지금 벽체 중심선에서 600만큼 떨어져서 X로 표시된 벽으로 막힌 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900짜리 현관문이 있게 되네요. 여기에서 600만큼 떨어진 기둥선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얘도 양쪽으로 100씩 옵셋시킨 벽체 선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세로 길이는 900이죠. 그럼 옵셋 900.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씩 떨어진 벽체선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애매해서 벽체는 벽체선으로, 벽체 중심선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 F 필렛 하는 게 좋겠죠. 여기는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벽체 중심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벽체 중심선을 잘랐다라고 하면 U, 엔터 해서 되돌아가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둥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900만큼 떨어진 현관문이 있습니다. 선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90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문이 들어갈 부분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MA로 여기를 칠해주고요. 저는 이 선은 지우고 여기를 그대로 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에 이렇게 길게 나온 벽체 중심선들 한번 정리해줄게요. 끝점을 잡고 늘릴 때는 여러 선이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문이 들어가는 부분의 벽체 중심선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있다 하면 계속 언두를 할 수는 없죠. 이때는 그냥 저희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 배웠었죠. J 하고서 얘네 두 개 이렇게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어지니까 항상 만약에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벽체만 잘 만들어놔도 저희가 그려야 될 도면의 반 이상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얘랑 똑같은 이 벽체 선을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CO 하고요. 선택하시고 기준점은 이렇게 코너 지점 잡으시면 됩니다. 약간 좀 떨어뜨려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레이어를 생성해 보고요. 원룸의 벽체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 창호와 가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